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환경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이용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의 환경 설정을 하는 어,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자, 그 방법에는 우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iOS 자체 내에서 환경 설정을 하는 이런 세팅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그렇죠? 직접 그 어플리케이션의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메뉴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환경 설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어떤 환경 세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세팅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그 설정 메뉴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 알맞게 옵션을 이용해서 환경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전부 한번 저희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자, 이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환경 설정을 하는 방법, 즉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그 아이폰 내에 있는, 그렇죠? 세팅, 요 이제 그 설정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셋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죠. 지금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그래서 요 세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환경 설정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요렇게 그 세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환경 설정을 하시려면 먼저 번들을 갖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설정 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설정 번들. 그래서 요 설정 번들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세팅 메뉴에 들어가서 그 환경 설정을 그렇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설정 번들이 뭐냐? 이 설정 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제 사용자가 어떤 입력한 내용을 갖다가 그렇죠? 이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 입력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그 세팅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알려주는 그렇죠?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해당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들. 어떤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이 설정 번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어떤 사용자가 그 입력한 환경 설정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들을 이 세팅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애플리케이션 내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번들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일종의 파일들인데, 이러한 파일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이렇게 그쵸? 세팅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환경 설정 정보들을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파일들입니다. 따라서 설정 번들을 하게 되면 그냥 일종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저희가 이제 뒤에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설정 번들을 하게 되면 일종의 그 설정 정보를 갖다가 여기 아이폰 내에 있죠? 세팅 환경 설정 프로그램의 어플리케이션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파일이다. 자, 그런 파일들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각 어플리케이션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어플리케이션 내에 이런 그 설정 번들이 없으면 세팅 번들이 없게 되면은 세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겠죠. 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세팅 어플리케이션 한번 입력을 하고 탭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반적인 각각 세팅 화면들이 쭉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해당 지금 아이폰 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각각의 그 설정 정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것은 이제 디폴트로 지금 아이폰 내에 있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약에 생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자, 요 지금 설정 어플리케이션이죠. 세팅 어플리케이션 내에 이제 표시가 돼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뭐 A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여기 화면에 표시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항목, 이 항목을 탭을 하게 되면 더보기 표시 버튼에 의해서 이제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죠. 뷰로.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이곳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A 환경 설정 해서 메뉴가 완성이 되면 이거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설정 번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 번들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세팅을 해줘야 돼요. 셋업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내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 이와 같이 요 이제 세팅 어플리케이션 내에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설정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작업들은 이제 이와 같이 자, 들어가서 각각의 옵션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옵션을 만드는데 이렇게 스위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이렇게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옵션들을 저희가 한번 다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테이블 뷰들이 이제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체크리스트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도 많이 있을 겁니다. 슬라이더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스위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고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컨트롤러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안에 더보기와 같은 더보기 버튼 표시들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환경 옵션들을 갖다 추가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용자로부터 어떤 그 설정 값을 갖다 입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는 지금 텍스트 필드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리전 포맷은 사우스 코리아죠. 코리아 뭘로 되어 있나요? 그냥 코리아로 되어 있나요? 자, 사우스 코리아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데 지금 텍스트 필드 값은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몇 가지를 할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텍스트 필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보안 텍스트 필드 있죠. 보안 텍스트 필드는 말 그대로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앞서 했던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예를 들어서 그 환경 설정 값을 입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 필드를 이용해서 입력한 값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안 텍스트 필드 값을 이용해서 이제 주로 비밀번호죠. 비밀번호 같은 것들도 입력을 받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스위치 기능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스위치를 또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환경 설정에 해당되는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있었죠. 체크리스트. 이제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그쵸? 그 설정 값을 적용하는 방법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될 수 있으면 활용 가능한 모든 것들을 직접 이 어플리케이션 설정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론 여기 이제 더보기 버튼 표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설정 값들을 적용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요 세팅, 그렇죠? 요 세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 만든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을 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했을 때 이거는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쭉 메인 뷰가 있을 거예요. 메인 뷰가 있으면 이 메인 뷰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환경 설정 버튼을 설정을 해 두는 거죠. 세팅. 자, 그러면 요 버튼을 탭을 했을 때 이제 이게 후면부라고 하는데요. 요 화면 뒤쪽에서 이제 그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우리가 이제 진행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직접 생성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사용할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앞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하나하나씩 저희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선은 iOS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쭉 보시면은 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자, 이번에 이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클릭을 해 주시면 프로덕트 네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use core 데이터는 역시 해제를 해 주시고요. 해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해당 156으로 하겠습니다. 자, 156 설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next 해서 create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create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생성했던 그 파일들과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뷰 컨트롤러가 생성이 됐네요. 이거 이제 플립 사이드 뷰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있고, 메인 뷰 컨트롤러, 지금 눈에 띄는 게 바로 요거죠. 플립 사이드 뷰 컨트롤러. 그쵸? 요것은 이제 후면 뷰라고 합니다. 즉, 후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전면이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뒷부분.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뒤에서 이제 확인을 할 텐데요. 미리 좀 설명을 드리려니까, 좀 더 어렵네요. 설명드리기가. 자, 여기 이제 전면부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전면부죠. 이 전면부인데, 요게 이제 한 바퀴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이 뒤쪽. 그쵸? 뒤에 보이지 않는 쪽. 그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면서 후면부가 보일 텐데, 이것이 바로 플립 뷰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뒷면. 즉, 지금 현재 요게, 그쵸? 요 네모 상자가 뒤집어졌을 때 뒷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것은 이제 메인 뷰가 되는 거고요. 메인 뷰. 그쵸? 메인 뷰. 우리가, 현재 자주 보는 메인 뷰. 그 메인 뷰를 뒤집어서, 뒤쪽에 또 이렇게 그 컨트롤러 뷰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메인 뷰에서 어떤 버튼을 탭을 하게 되면 이제 후면 뷰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동작하는 것이 바로 요 이제 후면 뷰 컨트롤러가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후면부에는요, 봅시다. 이거 직접 보면 되겠네. 이게 후면부예요. 이걸로 설명을 드릴 거 그랬네요. 자, 여기 이제 메인 뷰고요. 이게 메인 뷰. 여기 보면 메인 뷰 뭐냐면 이제 이 정보 표시가 있죠. 자, 요 버튼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쵸? 여기 이제 정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버튼을 탭을 하게 되면 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하겠죠. 타이틀 값도 설정하고 이제 기본적인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메인 뷰로 돌아오는 거죠. 자, 요 인터페이스 빌더를 이용하면 될 것을 어렵게 설명을 드렸네요. 자, 그러면 이런 자,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몇 개의 컨트롤러 뷰가 필요한데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템플릿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따로 굳이 뭐 추가해서 뭐 더 컨트롤러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뭐 델리게이트 클래스 이런 것들도 이제 앞에서 했던 그 델리게이터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저희가 이제 또 활용을 해야 될 게 설정 번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요 이제 세팅 어플리케이션 앞에 봤었죠. 그 세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가 만든 요 156번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요 156번의 어플리케이션 내에 들어있는 어떤 설정 번들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 설정 정보를 갖다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팅 어플리케이션에서요. 따라서 이 설정 번들의 내용을 갖다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설정 번들인 게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파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파일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root.plist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plist 파일. 자, 요것이 그 설정 번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설정 번들에는 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설정 번들에는 자, root.plist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요것은 아주 기본이 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요것은 이제 어떤 그 내용이냐면 요것은 현재 최상위 레벨이 있죠. 즉 루트 레벨. 그 루트 레벨의 환경 설정 그 루트 레벨의 뷰를 갖다가 설정하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위 레벨의 환경 설정 정보 값을 갖고 있는 파일. 이것이 바로 root.plist 파일이 되겠고요. 따라서 요 root.plist 파일이 꼭 요 설정 번들 내에 번들에는 요 파일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파일을 편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기본 아주 그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형식, 아주 정확한 형식을 갖다가 지켜야 되고요. 요거에 대한 그쵸?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퍼티 요 리스트 파일, 요 리스트 파일을 갖다 설정하는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설정 그 plist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세팅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실행이 되면 그 세팅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저희가 만든 요 156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설정 번들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설정 번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개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룹을 갖다가 설정 그룹이 되겠죠. 그룹을 갖다가 추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팅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저희가 3개의 그 설정 어플리케이션들을 봤죠. 근데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설정 번들을 읽으면서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프로퍼티 리스트를 갖다가 그러면 추가하는 방법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그러면 그 설정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추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뉴 파일을 이용을 해서 보시면 어디죠? 리소스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리소스를 선택해주면 여기 이제 세팅 번들이 있습니다. 자, 요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넥스트 버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이름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요 이름을 root.php 파일로 설정을 해야겠죠. 이름을 그냥 세팅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세이브를 해볼게요. 요걸 일단 그대로 이렇게 이용하면 root.php 파일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요거 이제 저희가 따로 이름을 지어줄 필요 없이 그냥 settings 번들이라고 항목이 생기는데 요걸 갖다 그대로 이름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root.php 파일이 아이콘이 생겼는데 여기 또 이제 en.l 프로젝트라고 하는 아이콘이 또 폴더가 보이죠? 요 폴더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뒤에서 학습을 하게 될 테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요.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요 root.php 파일에만 일단 제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php 파일 요걸 설정을 해주시면 요같이 이제 편집할 수 있는 편집 창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전에 그 php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봤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키값 이렇게 키값 여기 보면 이제 펼침 메뉴가 있죠. 자, 요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요 그 프로퍼티 리스트는요 NS 딕셔너리처럼 그 키를 사용을 해서 항목의 타입이라든지 값을 갖다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저기 타입이 있고 밸류가 있죠. 여기 이제 키값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딕셔너리 형태인데,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프리퍼런스 아이템이고 우리가 이제 키를 클릭하게 되면 그에 이제 해당하는 여러 자식 노드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요. 여기 보시면 타입 첫 번째 요 preference 아이템스의 타입은 타입 자체가 어레이죠. 배열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 배열 노드들은 그 다음에 자식 노드들을 딕셔너리 노드로 이제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 노드,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요. 이 딕셔너리 노드 하나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환경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이제 요것은 이제 한번 이렇게 요 하나의 자식 노드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앞에 환경 설정에서 보면 그 드릴 다운하는 메뉴들이 있었죠. 그쵸? 더보기 표시가 있었잖아요. 그쵸? 즉 드릴 다운하게 되면 그 해당 뷰들이 이제 화면에 상세 뷰가 이제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쵸? 이처럼 이렇게 하나의 노드에서는 사용자가 드릴 다운할 수 있는 자식 뷰, 그쵸? 하나의 자식 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 하나의 노드.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자식 뷰를 갖다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strings 파일 name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요것도 역시 이제 저희가 뒤에서 나중에 이제 이제 지역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학습을 할 거고요. 일단 요것은 없어도 좋습니다. 뭐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지우실 때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델리트 키를 눌러서 이제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우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그 노드가 4개의 노드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요 2개는 일단 실제로 이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만들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 반영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 2개의 노드는 좀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템 2와 아이템 3 있죠? 일단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워주겠습니다. 슬라이더도 역시 선택을 하시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삭제를 하셔도 좋고요. 뭐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컷을 하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이템 요 보시면 이 자식 노드죠. 자, 요거 하나를 이렇게 펼쳐 보겠습니다. 펼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더하기와 빼기가 있어요. 자, 더하기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노드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뭐 여기서는 자식 노드를 뭐 추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지워 주시고요. 일단 요 2개의 자식 노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그 첫 번째 요 행 자체는 이제 타이틀이라고 나와 있죠. 키가 타이틀입니다. 키가 타이틀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항목을 추가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목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룹 위에다 보여줄 헤더 값을 설정해 주는데 사용되는 건데 보시면 이제 그룹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값이. 그렇죠? 일단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 요걸 갖다가 적어줄게요. 일반적인, 예를 들면 수정을 한번 해봅시다. 일반적인 정보. 일반 정보로 하겠습니다. 일반 정보. 자, 일단 이렇게 타이틀을 지정을 할게요.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종의 이 그룹의 이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타입이 있는데요. 요것은 그 타입이 여기 프리퍼런스 아이템에서는 요 2번째 키 있죠. 요 2번째 요 행, 요 2번째 행에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된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요 타입 키는 그 2번째 항목에 들어가도 되고 일단 첫 번째 행에 놓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요 키가 이 타입 키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밸류 값을 그룹으로 설정을 했죠. 따라서 이것은 타입이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룹인 타입 키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2번째 자식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룹이 일반 정보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렇죠? 이 아이템 제로에는 자, 일단 이렇게 그룹으로 표시를 해 놓고요. 요것은 그 해당 항목 자체가 어떤 새로운 새로운 그룹을 시작하겠다 어떤 그런 뜻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항목 이후에 그렇죠? 요 항목 이후에 나오는 항목들은 타입이 그룹인 항목이 이제 그룹이라는 항목이 또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항목들은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룹 테이블 형태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설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요 모든 설정 테이블에는요, 기본적으로 아이템 제로라고 하는 요 설정은 항상 그룹이어야 합니다. 타입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의 프리퍼런스 아이템스 배열레에는 최소한의 하나의 그룹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요 첫 번째 아이템에는 일단 그룹이라고 하는 설정을 꼭 해줘야 된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텍스트 필드 설정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설정을 이 정도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걸 실행을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설정해줬던 것들을 갖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게 될 테니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 텍스트 필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